여러분, 뇌경색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장 먼저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갑자기 길에서 쓰러져 움직이지 못하고 사람들이 놀라서 주위에 몰려들고 이내 구급차 사이렌이 울리며 응급실로 실려가는 모습을 상상하실 겁니다. 뇌경색이라는 병이 주는 무게감과 두려움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겠지요.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런 갑작스러운 장면보다 훨씬 더 은밀하게, 그리고 미리 우리 몸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손에서 나타나는 뇌경색의 전조 신호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 칫솔을 잡는데 손아귀 힘이 예전 같지 않은 느낌, 물컵을 들다가 손가락에서 힘이 빠져 그대로 떨어뜨릴 뻔한 경험, 젓가락질을 하는데 이유 없이 유난히 어색해서 팝상의 반찬을 자꾸 흘리는 경험. 이런 일들이 반복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즘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써서 그렇겠지, 손목 터널 증후군이 온 것 아닐까? 나이가 드니 관절이 예전 같지 않구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병원을 찾는 분들조차 신경과보다는 정형외과를 먼저 방문하고 물리치료나 파스, 약 처방을 받으며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손은 제2의 뇌라고 불릴 만큼 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뇌의 운동 피질에서 무려 3분의 1이 손과 손가락 움직임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뇌혈류에 작은 변화만 생겨도 손에서 가장 먼저 이상 신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내과 전문의 김태성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뇌혈관 질환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제가 똑똑히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환자분들이 뇌경색이 발병하기 며칠, 심지어 몇 주 전부터 손에서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등 작은 신호들을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환자와 가족이 그 신호를 가볍게 여기고 단순한 관절 문제로 치부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응급실에 실려 오시고 이미 골든타임을 놓친 뒤라 회복이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너무나 자주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손에서 나타나는 뇌경색의 전조 신호 6가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 신호들을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집에서 손쉽게 해볼 수 있는 자가 체크법을 소개하고 뇌경색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습관 관리법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단순한 의학 지식을 넘어 여러분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무기를 얻게 되실 겁니다.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방송은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희망을 드리기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뇌경색은 무서운 병이지만 사실 환자의 80% 이상은 생활습관 관리와 조기 발견만으로도 충분히 예방이 가능합니다. 즉, 손에서 오는 작은 신호만 제때 알아채도 우리는 뇌경색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전해드릴 6가지 전조 신호는 단순한 증상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경고등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계기판에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그냥 운전하다가 큰 사고가 나는 경우를 상상해 보십시오. 손에서 오는 작은 이상감도 똑같습니다. 가볍게 넘기면 결국 큰 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통해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좀 더 지켜보자, 내일 병원 가자라는 생각은 뇌경색 앞에서는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반대로 지금 바로 확인하자는 태도가 생명을 지킵니다. 오늘 제가 다룰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손과 뇌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설명드린 뒤 실제 한국 환자들의 사례 2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한 분은 조기 발견 덕분에 건강을 되찾았고 다른 한 분은 신호를 놓쳐 평생 불편을 안게 된 사례입니다. 이어서 뇌경색의 골든타임과 일과성 허혈 발작 TIA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에서 나타나는 6가지 전조 신호를 차례로 살펴보며 관절 질환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도 짚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자가 체크법과 생활관리 요령을 정리하고 반드시 응급실로 가야 하는 기준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들으면서 내가 겪었던 그 순간이 혹시 이 신호였을까? 하고 떠올리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잘하셨습니다. 그 작은 의심이 바로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그 의심을 분명한 확신으로 바꿀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손은 단순히 물건을 잡고 음식을 먹고 글씨를 쓰는 도구일 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 손은 제2의 뇌라고 불립니다. 그만큼 뇌와 손의 연결은 특별합니다. 뇌의 운동 피질에서 무려 3분의 1이 손과 손가락 움직임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많은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동작을 손으로 합니다. 눈을 비비고 단추를 채우고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고 스마트폰 자판을 두드리고 젓가락으로 콩알을 찝고 볼펜으로 글씨를 씁니다. 이 모든 과정이 가능하려면 뇌와 손이 초고속으로 신호를 주고받아야 합니다. 손의 중요성은 신경의 부학적으로도 드러납니다. 뇌 속의 운동 호문클루스 그림을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사람의 몸 부위를 뇌에서 담당하는 영역 크기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인데 손과 입술, 혀가 엄청나게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는 뇌에서 손이 차지하는 영역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손은 뇌와 가장 정밀한 대화를 주고받는 기관입니다. 그러니 뇌혈류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손에서 이상 신호가 나타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실제로 신경학에서는 손의 기능을 확인하는 검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환자가 응급실에 오면 가장 먼저 시키는 검사 중 하나가 손을 앞으로 뻗으세요 라는 동작입니다. 눈을 감고 두 팔을 뻗었을 때 한쪽 팔이 천천히 내려오거나 손이 떨리면 뇌혈류에 이상이 있다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또 주먹을 쥐었다 펴보세요. 검지와 엄지로 동전을 집어보세요. 같은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은 뇌의 작은 변화를 가장 민감하게 드러내주는 창입니다. 이와 같은 특성 때문에 손의 작은 변화는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열쇠를 자물쇠에 넣는 동작이 자꾸 어색해진다거나 젓가락질을 할 때만 유독 힘이 빠진다거나 서명을 할 때 글씨가 예전 같지 않게 떨린다면 단순히 관절 문제로 치부할 게 아니라 뇌혈류 이상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관절 질환은 대개 양손에 서서히 나타나고 통증이나 뻣뻣함 같은 국소 증상이 동반됩니다. 하지만 뇌에서 비롯된 문제는 특징적으로 한쪽 손에서만, 그것도 갑작스럽게 나타나고 통증보다는 힘 저하나 조정 능력의 변화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시다. 나는 지금 손에 어떤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가? 최근 들어 컵을 자꾸 놓친다거나 글씨체가 달라졌다거나 단추 채우기가 힘들어진 적은 없으셨습니까? 만약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 신호를 점검해야 할 순간입니다. 뇌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끊임없이 작은 경고음을 보내고 손은 그 경고음을 가장 먼저 들려주는 민감한 센서입니다. 잠시 후 이어지는 페이지에서는 실제 한국 환자 사례를 통해 손에서 온 신호를 놓치지 않고 건강을 되찾은 분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를 들으시면 이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구나. 정말 내 주변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나 하고 느끼시게 될 겁니다. 서울 강남에 사는 64세 여성 박정희 씨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박 씨는 평소 요리를 좋아하는 주부였습니다. 남편과 둘이 오붓하게 밥상을 차려 앉는 것이 하루의 행복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젓가락이 자꾸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손목 힘이 약해졌나 보다. 요즘 스마트폰을 오래 잡고 있어서 그런가 보다 하며 파스를 붙이고 마사지를 하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불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2주가 지나면서 다른 변화도 나타났습니다. 열쇠를 잡고 현관문을 열 때
분명히 예전에는 단번에 돌리던 열쇠가 잘 돌아가지 않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심지어는 손가락에 힘이 안 들어가서 열쇠가 자꾸 헛돌기 일쑤였습니다. 박 씨는 남편에게 손목이 요즘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어 라며 대수롭지 않게 툭 내뱉었지만 사실 속으로는 묘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딸이 집에 놀러 왔을 때였습니다. 식사 준비를 하던 박 씨가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다가 자꾸 떨어뜨리는 모습을 본 딸이 이상함을 눈치챈 것입니다. 딸은 엄마, 왜 그래? 손이 왜 이렇게 자꾸 미끄러져? 관절이 안 좋아진 거 아니야? 하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박 씨는 그냥 웃어넘기려 했지만 딸은 끝내 병원에 함께 가자고 권유했습니다. 저는 당시 박 씨를 진료한 담당 의사였습니다. 신경학적 검사를 진행해 보니 오른손의 악력이 왼손에 비해 확연히 약했습니다. 또한 엄지와 검지로 동전을 잡는 테스트에서도 자꾸 동전을 떨어뜨렸습니다. 즉각적으로 뇌 MRI와 혈관 검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왼쪽 뇌혈관의 65%가량이 좁아져 있었던 겁니다.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큰 뇌경색으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았습니다. 다행히도 조기 발견이었기에 항열소 판재 투여와 혈압혈당 조절, 생활습관 교정만으로 충분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박 씨는 몇 달간의 꾸준한 치료와 관리 후 현재는 일상생활에 아무 불편이 없을 정도로 회복하셨습니다. 지금도 정기적으로 병원에 오셔서 건강을 점검하고 가족과 함께 건강한 일상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은 단순합니다. 손에서 오는 작은 변화를 무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박 씨 스스로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다행히 가족이 먼저 눈치채고 병원으로 모시고 왔기에 목숨과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주변 가족의 관심과 관찰도 매우 중요합니다. 본인은 그냥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길 수 있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가족은 작은 변화라도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간 대화와 관찰이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족 중 누군가가 요즘 물건을 자주 떨어뜨린다거나 젓가락질이 예전 같지 않다거나 글씨체가 갑자기 변했다고 느끼신 적 있나요? 그럴 땐 절대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마십시오. 바로 이 작은 차이가 건강한 삶과 평생 후유증을 남기는 삶의 갈림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신호를 무시했다가 큰 후유증을 남긴 안타까운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71세 남성 김영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퇴직 후 소일 삼아 텃밭을 가꾸며 소박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어르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부터 이상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셔츠 단추를 채우는데 예전처럼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글씨를 쓰면 손이 들쭉날쭉해지고 몇십 년 동안 익숙하게 써오던 필체가 달라졌습니다. 본인도 그 변화를 느꼈지만 나이가 들었으니 당연히 손이 굳는 거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가족들도 크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글씨가 왜 이렇게 흔들리세요? 하고 농담처럼 말하면 김 씨는 야, 나이 들어서 그렇다. 원래 그런 거다 하며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웃어넘길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김 씨는 면도를 하다가 갑자기 거품을 바른 상태로 쓰러져 의식을 잃었습니다. 가족들이 급히 119를 불러 응급실로 모셔왔을 때는 이미 오른쪽 뇌에 광범위한 경색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최선을 다해 치료했지만 결국 왼손의 운동 기능 대부분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오랜 재활 치료를 받으셨지만 예전처럼 자유롭게 손을 쓰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김 씨의 사례가 주는 교훈은 뚜렷합니다. 바로 처음에 작은 신호를 무시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한 달 전만 해도 병원을 찾았다면 혈관 협착을 조기 발견하고 예방치료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큰 후유증을 남기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과 나이 탓이라는 자기 위안이 결국 평생의 불편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뇌경색은 시간이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골든타임은 단 4.5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뇌세포는 분당 190만 개씩 손상되고 회복은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나면 내일 병원에 가자가 아니라 지금 당장 병원에 가자가 정답입니다. 김영호 씨의 가족들도 뒤늦게 크게 후회했습니다. 그때 그냥 병원에 갔더라면 아버지가 지금처럼 불편하게 살지는 않으셨을 텐데 하는 후회 말입니다. 하지만 이미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례를 들려드리면서 여러분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손에서 나타나는 작은 변화,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그 신호가 바로 생명을 구하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뇌경색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단연 골든타임입니다. 골든타임이란 뇌혈관이 막힌 후 뇌세포가 영구 손상을 입기 전에 치료할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바로 4.5시간입니다. 다시 말해 증상이 시작된 순간부터 4시간 30분 안에 병원에 도착해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만 뇌세포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넘기면 뇌세포는 분당 약 190만 개씩 사라지며 손상은 되돌릴 수 없게 됩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에너지를 많이 쓰는 장기입니다. 그만큼 산소와 포도당 공급이 중단되면 빠르게 손상됩니다. 그래서 뇌혈관이 막히면 그 즉시 뇌세포는 고통을 호소하며 신호를 보내는데 그 신호가 바로 손에서 나타나는 힘 빠짐, 감각 저하, 동작 어색함 같은 증상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신호를 가볍게 여기고 좀 쉬면 낫겠지 하고 시간을 허비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뇌경색 앞에서 시간은 곧 생명입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일과성 허혈 발작 TIA입니다. TIA는 쉽게 말해 뇌혈관이 잠깐 막혔다가 다시 뚫리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증상이 갑자기 나타났다 사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에 힘이 빠져 컵을 놓쳤는데 10분 후 다시 멀쩡해지거나 손끝 감각이 둔해졌다가 20분 만에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때 괜찮아졌으니 다행이다 하고 안심하지만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TIA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곧 닥칠 큰 뇌경색의 전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TIA를 경험한 환자의 약 20%가 3개월 안에 실제 뇌경색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그중 절반은 단 48시간 안에 발병합니다. 즉, 증상이 사라졌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뇌경색이 곧 올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때 병원에 가면 미리 혈관 검사를 통해 협착 정도를 확인하고 적절한 약물 치료와 예방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졌다며 넘어가면 며칠 안에 큰 뇌경색이 닥칠 수 있습니다. 응급실로 즉시 가야 하는 기준을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한쪽 손에 갑자기 힘이 빠져 물건을 떨어뜨린 경우. 둘째, 손 감각이 급격히 둔해지거나 사라진 경우. 셋째, 손 떨림이 갑자기 시작돼 멈추지 않는 경우. 넷째, 손 이상과 함께 얼굴 한쪽이 처지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경우. 다섯째, 시야가 흐려지거나 둘로 겹쳐 보이는 경우. 여섯째, 증상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졌어도 인생에서 처음 겪은 경우.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체하지 말고 곧장 119를 부르거나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지켜보자, 내일 아침에 병원 가자라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뇌경색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괜찮다고 해서 내일도 괜찮을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밤이 고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증상이 사라졌더라도 첫 경험이라면 반드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와 가족들이 그때 그냥 병원에 갔더라면 하고 후회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골든타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께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뇌경색 앞에서는 시간과의 싸움이 전부입니다. 손에서 오는 작은 신호가 바로 뇌가 보내는 최후의 경고음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쪽 손에 갑작스러운 힘 빠짐, 컵을 잡다 놓치거나 문손잡이를 돌리는데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경우입니다. 관절염은 양손에 서서히 나타나지만 뇌 문제는 한쪽 손만 갑자기 약해집니다. 섬세한 손가락 동작 장애, 단추 채우기, 젓가락질, 스마트폰 자판 입력 등이 어색해지고 오타가 늘어납니다. 내 손이 내 손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든다면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손의 떨림과 불수의적 움직임, 피로나 카페인 때문이 아닌데 손이 자꾸 달달 떨리고 원치 않아도 움찔거린다면 뇌에서 손으로 가는 신호가 불안정해진 것입니다. 손의 감각 이상, 손끝이 저리거나 무감각해지고 뜨겁고 차가운 것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과 달리 한쪽에만 갑자기 나타나며 손을 주물러도 쉽게 나아지지 않습니다. 글씨체 변화, 평소 글씨체가 갑자기 달라지고 선이 떨리거나 크기가 들쭉날쭉해집니다. 글씨 쓰기는 뇌 여러 부위가 협력하는 정교한 동작이라 변화가 생기면 뇌 신호 이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일시적 증상 후 회복 TIA, 손에 힘이 빠졌다가 몇 분 뒤 정상으로 돌아오는 현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안심하지만 사실은 곧 큰 뇌경색이 닥칠 수 있다는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이 6가지 신호는 단순한 관절 문제가 아니라 뇌가 보내는 경고음일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 경험했다면 증상이 사라졌더라도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뇌경색의 골든타임은 단 4.5시간. 이 시간을 놓치면 평생 후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손에서 오는 전조 신호를 확인하기 위해 집에서 간단히 해볼 수 있는 3분자가 체크법이 있습니다. 첫째, 양손 주먹을 쥐었다 펴기를 10회 반복하며 힘의 균형을 확인하세요. 둘째, 엄지와 검지로 동전을 집어 양손의 섬세함을 비교해 보세요. 셋째, 두 팔을 앞으로 뻗고 눈을 감고 10초간 유지해 보세요. 한쪽 팔이 내려간다면 이상 신호입니다. 넷째, 매일 같은 문장을 써서 글씨체 변화를 관찰하세요. 다섯째, 손가락을 피아노 치듯 책상에 두드려 속도와 정확도를 비교하세요. 작은 변화 하나가 생명을 지키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말씀드린 증상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내일 가야지가 아니라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뇌경색은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골든타임 4시간 반, 그 짧은 시간이 운명을 바꿉니다.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은 여러분의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내과 전문의 김태성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